좋은 글쓰기를 위해서 어떤 학원을 내가 선별해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인터넷에 검색만 하셔도 엄청 많죠. 학원, 아카데미 형식의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인강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재능 마켓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승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많은데 알겠는데 어떤 게 나한테 맞을까라고 하시면 기준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보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커리큘럼입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글쓰기 수업은 일반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수업, 예를 들면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등등등 학문을 가르치는 수업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많이 다를 수 있다. 왜냐면 여기는 설명 위주고 여기는 스킬 위주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어떤 글쓰기 수업은 설명에 치중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책 어떤 거 읽으세요? 어떻게 읽으세요? 이렇게 분석하세요. 그런 것들, 그리고 글 쓸 때 이렇게 자주 인용될 수 있는 철학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약간 인문학 수업 같은 그런 느낌? 인문학 수업.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나는 좀 스킬을 위주로 빨리빨리 해서 얼른 완성된 형태의 글을 좀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설명 위주의 수업은 조금 제외하시는 게 맞고, 저는 이런 설명 위주의 수업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 들었을 때랑 성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런 수업을 들었을 때 느낌이 되게 많이 확연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확실히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약간 설명 위주의 수업이 좀 맞았던 것 같고, 성인 이후가 되어서 어느 정도 좀 나의 글을 좀 쓸 수 있을 때는 스킬 위주의 강의가 좀 저한테는 맞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쓰기의 길을 굉장히 나는 길게 보고 있다. 나는 단번에 스킬 익혀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기계처럼 쓰고 싶지 않고, 조금 깊이도 좀 있고, 나는 진짜 한국의 톨스토이를 꿈꾼다, 이런 분들은 이런 수업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이제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가 글쓰기의 길에 있어서 어떤 거를 좀 목표하시고 지향하시는지를 고려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근데 글쓰기 수업은 스킬 위주가 많은 거는 맞고,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스킬 위주인 건지 설명 위주인 건지도 알아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과제를 좀 물어보셔야 한다. 과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어떤 형태의 과제가 얼마나 주어지는지 좀 알아보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글쓰기에서. 나는 예를 들면 취업을 위한 글쓰기다. 취업을 위한 글쓰기인데 자소서 이런 거가
아니라 뭐 그냥 기본적인 무슨 에세이 뭐 과제를 낸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사실은. 사실 이런 곳은 없겠죠. 근데 이런 학원은 없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건데 쪼끔 나랑은 그거랑은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과제가 좀 많이 떨어진다? 쪼끔 생각해 보셔야 하고, 예를 들면 뭐 소설을 쓰고 싶어서 들어간 학원인데 나는 좀 이렇게 쫙 길게 쫙 해 갖고 과제를 아예 그 한 작품을 좀 다 해 봤으면 좋겠어. 한 작품을 다 써 봤으면 좋겠는데 그 수업 들으면서 거기서는 뭐 되게 단발성적인 과제 있잖아요. 매번 과제가 달라지는 그런 거? 뭐 팀플을 하기도 하고 뭐 주제 정하는 과제 따로 또 뭐 한 장면 쓰는 과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쪼개서 뭔가 과제가 나간다. 나는 이런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어떤 게 맞는지,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시면 좋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이제 놓칠 수 있는 것이 과제의 양입니다. 양. 양이 많아야 합니다.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학원 다니면서 과제 안 할 거면 안 다녀도 돼요. 과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냐면 그때만큼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이는 글을 쓰려고 집중하는 때가 잘 없기는 해요. 왜냐면 회사에서 글을 쓰더라도 그냥 쓰고 끝이지, 평가를 좀 이렇게 선배들이 해줄 수는 있겠지만, 아예 그냥 여기에서는 학원에서는 내가 써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당하잖아요.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이렇게 해야 사실은 늘거든요. 아, 쟤는 저렇게 썼네. 나도 앞으로는 저런 표현을 써봐야 되겠다. 저렇게 한번 써봐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썼는데 쟤는 저렇게 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런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양은 무조건 많아야 된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좀 얻어가는 것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양은 진짜 많아야 해요. 저는 양이 적은 학원 다니면 편하고 참 좋기는 한데 불안해요.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잘 쓰고 있는 것인지 잠깐 좀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과제, 어떤 종류의 과제가 나오는 것인지, 또 과제 양은 좀 어떤지 물어보시면 좋고, 알아보시면 좋고, 또 세 번째로는 첨삭입니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초고는 정말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의식의 흐름대로 쫙 한 번에 써내려 갔을 때 이것이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리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굉장히 고쳐야 되는 점이 많고, 아, 여기에는 이런 걸 써야 됐네. 이런 거 되게 후회 많이 하면서 고치거든요. 이게 퇴고의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혼자서 하면 퇴고라고 하고, 이제 학원 가서 이제는 고쳐주시면 첨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첨삭이 굉장히 중요한데, 첨삭을 하면서 사실은 많이 늘어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남들과의 글을 비교하면서도 늘지만, 첨삭을 하면서도 내가 이때도 좀 약간 충격을 받죠. 내가 이런 걸 놓쳤구나. 내가 이런 거를 더 다른 어휘를 쓸 수 있었는데 못 썼구나. 약간 이런 게 되게 가슴에 콕콕 박힙니다, 사실. 그렇게 첨삭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글의 구조를 쌓아 올리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첨삭이 정말 매우 중요한데,
이것의 방법을 좀 알 수 있으면 좋아요. 이 학원에서는 첨삭을 1:1로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과제를 이렇게 딱 냈을 때 그냥 옆에 딱 앉혀 놓고 딱딱 줄 쳐 가면서 해 주시는지, 설명 다 해 주시는지, 혹은 발제식인지. 발제식인 경우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형 강의, 뭐 20-30명씩 이렇게 듣는 대형 글쓰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빔 같은 거 이렇게 쫙 쏴 가지고 그 다른 사람 과제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이렇게 잘 썼고 여기는 고쳐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강사가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냥 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설명하고 끝나는 식이 있고 정말로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표시를 다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두 가지의 경우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이 첨삭된 결과물을 결국 받아볼 수가 있는 것인지. 보통 이렇게 그냥 발제 이렇게 빔으로 이렇게 싸갖고 이렇게 하고 말로 하고 끝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이거 첨삭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 알면 좋기는 하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따져야 되는 게 사실인 건데, 사실 학원에서도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강사마다 좀 스타일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라고 하실 수도 귀찮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드네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전에 학원을 다녔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알아보지 않고 다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과제라든지 첨삭 방법이라든지 뭐 설명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여간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만큼 알고 가시는 것이 좀 나중에 학원 다니면서도 좀 결과도 좋고 '내가 이거를 다녀서 돈이 아깝지 않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커리큘럼이 이제 첫 번째, 여기가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학원 선별할 수 있는 방법, 학원 선별 방법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